지구를 돌아서 아프리카 간호사까지 만나고 온 아나르 간호사이자 작가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먼 길 오셨어요. 아까 포항이랑 뭐 울산에서 오셨다고 또 막 얘기하셔가지고 특히 토요일 오후에 오셨다는 말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이자 작가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 책에 숨겨진 비하인드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나중에 저처럼 인생에 책 한 권은 꼭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정말 시간이 된다면 제 국제전화비 40만 원을 내기 했던 북유럽 간호사 관련된 소스를 좀 공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꿈은 간호사였나요? 처음부터? 사실은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34분의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가 대부분 처음부터 간호사는 꿈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연 제목이 처음부터 간호사가 꿈은 아니었어 라는 제목이었어요. 오히려 이게 더 공감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중 몇몇은 취업이 잘 돼서 간호사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뭐 부모님이나 친척의 권유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고3이 돼서 이제 진로를 찾게 됐는데요. 그 당시 신문에서 기사가 났어요. 3일 일하고 4일 쉬는데 1억을 버는 직업이 있대요. 근데 그게 미국 간호사래요. 그래서 제가 작가를 하면 아마 굶는 날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간호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간호대를 졸업하면 대부분 큰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작은 병원을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게 된 케이스인데, 미국 간호사 공부를 하려면은 큰 병원이 아니라 작은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간 곳이 하필이면 중환자실, 수술실 이런 특수부서이었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내시경실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포지션 막 하다가 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원래는 1년만 일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선생님이 저희 병원으로 실습을 이제 오시긴 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름 선생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아름 선생님은 간호부장이 되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저기 높은 간호부장님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 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고 도전하기 시작한 게. 그러던 와중에 궁금하게 됐어요. 그때 나와 같이 졸업한 간호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그때 그 시절 왜 대학병원 갔다는, 빅3 갔다는 간호사분들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은 지금도 간호사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증이 이 책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년 4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사실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게 좀 부끄럽네요. 실제 작업 사진이긴 한데 처음 보는 선생님들한테 부탁도 드려야 됐고 수많은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일 끝나면 버스 타고 왕복 6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졸기도 해야 됐고요. 하지만 도와주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타나면서 소개와 소개로 34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얻었던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호사 선배로서도, 저보다 물론 연차가 많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선배로서도, 그리고 작가로서도 정말 후회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4분을 취재했지만 이 책 페이지가 보시면 4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분들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뭐 빠진 분들 중에서는 목사가 된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고 IT 계열로 가셨던 간호사 선생님 등이 계셨어요. 저희 책의 재밌는 에피소드로는 정우성 님이 잠깐 연관이 있어요. 책 일정이 겹쳐서 하마터면 같이 출간이 될 뻔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핑크색과 흰색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치열한 고민 끝에 흰색으로 됐습니다. 핑크색도 예쁘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인터뷰를 딱 하러 가면 나는 스펙도 없고 그냥 간호사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각자 갖고 있는 반짝임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반짝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저희 책의 첫 번째로 실린 요양병원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요양병원 왕언니인데요. 52세에 간호과를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같은 07학번이고 동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다들 처음엔 걱정을 했어요. 52세 연령이 좀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느냐, 잘 따라갈 수 있겠느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언니는요 결국 졸업식장에서 당당하게 젊은이들을 제치고 상까지 받으시면서 55세에 간호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지금 65세신데 지금도 나이트킵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 간호사 꿈을 갖고 지금 앵클렉스를 공부하고 계세요. 되게 멋지지 않나요? 저는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저희 책에 이분 말고도 정말 멋진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의 CSI 그리고 검시계에서 간호사의 한 획을 그으신 검시관 선생님도 계시고요. 한국의 워라벨 병원의 미군 부대 선생님, 미군 병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렇게 변호사 선생님 그리고 신생아시 선생님 이분들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멋진 분들을 소개시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 주변에 간호사로 많이 고민을 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책을 도와주셨던 선생님들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미국 선생님도 있고 뉴질랜드 선생님, 뭐 응급실 선생님, 검시관 선생님, 호주 선생님 등등이 있습니다. 다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혹시 여기서 일기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일기를 쓰시거나, 예, 뭐 블로그를 하시거나, 뭐 인스타를 하시거나. 글을 쓴다는 건 굉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웹소설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 서울에서 강연을 했을 때, 검시관 선생님이랑 미군 부대 선생님이 물론 강력하긴 하셨지만 숫자를 얘기해 주셔서 그런지 그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숫자를 얘기를 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웹소설로 한 권당 총 300만 원 이상 벌었고요.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랑 같지만 별로 뜨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혹시나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과거에 저처럼 혹시나 작가의 길로 들어갈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수첩을 사서 아이디어를 적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수첩을 적었던 건 10년차 간호사가 길을 떠나서 여러 간호사를 만나다였어요. 그래서 그 옆에 방법을 썼고 실제로 실행을 해서 이 책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비 작가분들이 작가의 길로 들어설 때 꼭 알았으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작가가 작가를 죽이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거는 로맨스계의 대작가이자 저의 멘토님이시기도 한 화옹 이지환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작가를 죽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한다 해줘서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이제 나중에 스스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만 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못 써. 이건 정말 안 될 글이야. 라고 계속 비판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작가가 기가 죽어서 작품을 못 내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나는 정말 재능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경우에 당해서 나중에 겨우 살아나온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이 중에 정말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죽이는 방법을 아시면 나중에 살아남기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 페이지 277페이지예요. 여기에는 제가 써놓은 아카데미와 작법서들이 있습니다. 만약 작가를 꿈꾸신다면 웬만해서는 다 사보시길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작법서는 많은데요. 어느 게 정말 좋은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학원이 좋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린 건 작가님들의 입소문이나 제가 직접 가봐서 말씀드리는 비결들이기도 하고요. 부산에 만약에 계신 분들이라면 부산은 사실 웹툰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여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지원 사업을 많이 하니까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연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요. 간호사이자 작가로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간호사의 인식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나온 거는요. 간호사 중에 드라마 작가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간호사 인식을 개선한다고 노트나 다이어리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요. 스토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가 군인의 인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물론 김연아 간호사 작가님이 계시지만 드라마는 됐다가도 중간에 직전에 파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식이 바꾸려면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작가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드라마 작가가 꼭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웹소설 작가도 좋습니다. 웹툰 작가도 좋고요. 왜냐하면 원작이 좋으면 나중에 드라마화하기도 좋거든요. 다음은 북유럽 간호사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우선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40만 원어치 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만두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진로를 고민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10년차 간호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위대한 쇼맨도 좋고 옆에 나왔던 책들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나중에 방황이 되시거나 제 생각이 나시거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펜을 드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실 정말 평범한 간호사거든요. 10년 차가 됐을 때 생각했던 건 사실 약간 속상함이기도 했습니다. 10년을 전후로 많이 바뀌지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의학적인 부분은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책임의식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들과 선생님들의 선의들이 이 책을 마무리를 잘 시키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었지만 그 뒤로 오는 여러분들은 좀 더 편하고 꽃길을 걸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글의 마지막에도 써있지만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10년 후 간호사를 썼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 말을 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부디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